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인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여권과 남성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노려보는 입국 심사관과 당당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중년의 남성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 여권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입국 심사관에 의해 중년 남성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으로 밝혀졌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매일 수많은 여권을 확인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을 합니다. 런던 새벽 도로를 달리다 보면 멀리서 거대한 히드로 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죠.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이곳은 하루에만 약 8만 명의 승객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매일 수십 편의 아시아발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아시아 승객들의 입국 심사였어요. 20년 경력 중 3년을 한국에서 보냈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아시아의 문화와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어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위조 여권을 적발하는 데 있어서도 남다른 직감이 생겼어요. 요즘 히드로 공항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발 항공편을 통해 위조 여권을 사용한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려는 시도가 많아져서 저희 팀은 더욱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비자 없이도 많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데 이런 장점을 노리고 범죄 조직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고 있었어요. 이런 범죄자들이 왜 하필 한국 여권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와 자유로운 이동성 때문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높은 신뢰도를 악용해 국경을 쉽게 넘나들려 했던 거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제 심사대에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꼼꼼하게 각각의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도장의 위치와 각도, 전자칩의 데이터, 그리고 승객의 표정과 행동까지 모든 것이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여권 한 권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은 위조 기술이 너무 정교해져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객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진위를 파악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최근에 본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설날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때로는 정교한 기계보다 더 확실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중국발 항공편에서 내린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특별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심사관으로 20년간 일하면서 길러진 직감이었을까요?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사대 앞에 서 있는 승객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제 직감은 오늘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 여권 위조범들이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을 모방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전자칩까지 조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위조도 사람의 행동과 문화적 지식까지는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배운 문화적 지식과 언어 감각은 이런 위조범들을 잡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명절 문화, 인기 있는 장소, 일상적인 습관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위조범들은 어떻게든 실수를 하게 마련이었죠. 히드로 공항의 보안팀은 최근 저와 같은 문화적 지식을 가진 심사관들을 더욱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읽어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인간의 직관과 경험으로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위조 여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한국의 지역명과 지리적 특성에 관한 지식이었어요. 서울 근처라는 애매한 답변은 보통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개 강남, 송파, 마포, 일산, 분당 같은 구체적인 지역명을 말하는 경향이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날의 특별한 질문 목록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 최근 유행하는 음식이나 한국 드라마에 관한 질문들을 생각해두고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준비가 때로는 큰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단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일주일 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던 평범한 업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제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다음 순서를 부르자 우락부락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제 앞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려 애쓰는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었고 정장은 분명 맞춤복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마치 처음 정장을 입어본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가 건넨 여권은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한 달 전에 발급된 새 여권인데도 출입국 도장이 가득했습니다. 여권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죠.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한 달 사이에 10개가 넘는 국가를 다녀온 기록이었어요. 비행기만 타도 시간이 부족할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영어로 해주세요라고 답하고 있었어요. 그의 발음이 이상했어요.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것 같은 어색한 말투였습니다. 유심히 보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발을 바닥에 문지르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상 이런 반복적인 동작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많이 여행하시네요. 제가 여권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즈니스 때문이에요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의 위치가 수상했어요. 입국과 출국 도장이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죠. 20년간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도장 배열은 처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여권 사진 속 주인공의 귀를 향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오른쪽 귀에는 작은 점이 있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귀에서는 그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한국에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어로 물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불고기요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제 뒤편의 출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설날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쇼핑몰에 가서 초콜릿을 사죠.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한국인도 설날에 초콜릿을 선물한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제 손은 자연스럽게 비상 버튼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동작을 취한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다행히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던 것 같아요. 재빨리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진 휴대폰에서는 중국어로 된 메시지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가방에서 다른 국적의 여권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들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증거들이었어요. 중국 내에 위조 여권 제작 조직과 연락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적발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들은 실제 한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여권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려 했던 겁니다. 그의 체포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운반책이 아닌 조직의 중요한 연락책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날 제가 막은 것은 더 큰 범죄 조직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일주일 후에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승객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히드로 공항의 특별수사팀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남성이 단순한 위조 여권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여러 국적의 위조 여권들은 이 사람이 위조 여권을 직접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해독한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다양한 국가의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각 국가의 심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팀은 이 정보가 위조 여권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휴대폰에는 여러 국가의 심사관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과 그에 맞는 답변 목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조 여권 적발이 아닌 국제적인 위조 조직의 작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영국 정보부는 즉시 인터폴과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국제적인 수사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오전에 긴박했던 상황이 지나간 뒤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런던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등줄기는 여전히 서늘했어요. 직감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때로는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곤 했습니다. FBI 특수팀과 공조하며 보낸 일주일 동안 제 육감이 또다시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심사대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에 샤넬 백을 메고 자신만만하게 심사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죠. 여권을 받아든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여권이었지만 뭔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그녀의 반응은 제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말을 걸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영어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더구나 거주지를 물었을 때 그녀는 서울 근처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수상한 점이었죠. 보통 한국인들은 구체적인 동네 이름이나 지역구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여권의 출입국 도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명백한 모순이 발견되고 있었어요. 같은 날짜에 중국 베이징과 태국 방콕의 입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이었어요. 여권의 전자칩을 스캐너에 대자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전자칩에 저장된 정보와 여권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맞지 않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답변도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방문한 관광지가 어디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명동을 언급했지만 여권에는 최근 몇 달간 한국 입국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답변들이 쌓여갈수록 제 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신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어색하게 섞어가며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였는데도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여권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사진 속 인물과 눈앞의 여성은 분명 같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사진이 약간 편집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딱 걸렸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미 양쪽에서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여권은 실제 한국 여권의 정보를 도용해 만든 정교한 위조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전자칩 속 데이터는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젊은 여성이 일주일 전에 체포된 중년 남성과 같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국제적인 위조 여권 조직의 일부였던 겁니다.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된 정밀 검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위조 여권 제작에 필요한 미세 도구들과 다른 나라의 여권 샘플들이 발견되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교한 위조품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국제범죄 조직이 각국의 최신 보안 체계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여권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출입국 시스템과 보안 요소까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거로 인해 여권 위조 조직의 상당 부분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들이 노린 것은 단순히 불법 입국이 아닌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를 악용한 국제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권의 보안 체계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제공조 수사도 본격화되었어요.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위조 여권을 발견했지만 이날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것에 가장 큰 허점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직감 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은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 심사관이 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평범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이제는 국가보안 시스템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따라하려 했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본 공항보안청의 나카무라 과장이 히드로 공항을 방문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네요. 실제로 일본은 10년 넘게 여권 디자인과 보안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년마다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체 개발한 기술들로만요. 한국 여권이 가진 특별함은 바로 창의성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그쳤다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마치 스마트폰이 휴대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요. 이번에 검거된 위조 조직도 바로 그 창의성을 넘어서지 못했던 겁니다. FBI 본부에서 온 전문가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권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삼성이나 현대가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승객이 제 심사대를 지나가고 있죠. 그들 중에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여권을 검사할 때만큼은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최근 중국은 자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0년이 걸려도 한국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한국은 꾸준한 혁신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왔지만 중국은 아직도 남의 것을 모방하는 데 급급한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엊그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 공항의 책임자들이 히드로 공항을 견학하러 왔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먼저 남의 것을 베끼려는 습관부터 고쳐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대에 앉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서류 검사가 아닌 국가 간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혁신과 발전은 제게 늘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승객들이 제 심사대를 지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한국인 사업가가 기억에 남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여권을 건네며 그는 밝은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여권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에 반사된 빛이 마치 한국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입국 도장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단순한 허가의 표시가 아닌 한 나라의 기술력과 신뢰를 증명하는 증표라고 말이죠.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도 대한민국이라는 기술 강국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더 없는 영광이자 특권이었어요. 이러한 국제적인 위조 여권 사건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우리 심사관들은 이제 매일 새로운 위조 수법과 싸우며 국경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발전된 보안 기술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각국 보안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범죄 조직의 위협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여권,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단순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국가 보안 시스템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공항보안청 과장이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국제범죄 조직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는 이유도 바로 이 신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과 신뢰도는 우리가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자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그쳤다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한 심사관의 말처럼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저력,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성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